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엄마의 양육 환경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아이는 두 번 태어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캥거루족, 또 헬리콥터맘, 리터루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캥거루족 같은 경우에는요, 취업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녀를 이야기하죠. 또 헬리콥터맘은 자녀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자녀의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는 엄마를 또 지칭합니다. 또 리터루족 같은 경우에는요, 돌아가다, 리턴과 캥거루족이 합쳐진 신조어가 되겠는데요. 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다시 이 전세난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부모 집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을 리터루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아이들에게 언제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뭐 초등학교나 또 유치원도 뭐 그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아이들은 놀아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좀 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었던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우리 한 뭐 40대, 50대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숙제를 봐준다든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시험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또 같이 봐준다든지, 뭐 친구를 대신해서 뭐 혼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해결사적인 그런 역할에서는 그 부모가 이 자녀에게 좀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이게 중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 뭐 군대까지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뭐 결혼까지 한 그 자녀에게도 이 부모의 영향이 끝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 유치원 들어보셨어요? 군대 유치원. 이 군에 입대한 그런 자식을요, 이 과잉 보호하는 그런 헬리콥터 부모들 때문에 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일간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군대를 갔는데도 헬리콥터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지나치게 걱정한다든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그런 어떤 채널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거기서 또 뭐 간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 유치원으로 변질됐다라는 그런 한탄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군대뿐만 아니라 뭐 그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또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도 따라다니면서 또 개입을 한다든지,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강 신청, 뭐 동아리 활동까지도 그런 이 자녀들의 대학 생활까지도 그 부모들이 간섭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아이는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수시로 다투고, 때로는 어떤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집을 나가서 한 며칠 있다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 생활이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어떤 가족 생활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엄마는 이 자녀에게 밀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아이에게 또 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꼬집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늘 뭐 회초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떤 그런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글쎄 지금 자라서 이야기한 바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제대로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해. 그리고 또 뭐 이 가정 생활도 제대로 또 이렇게 유지가 안 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 하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양치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거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공부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 또 초등학생을 보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엄마하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책만 읽습니다. 책만 봅니다. 그래서 엄마랑 어떤 다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도서관으로 도망갑니다. 도서관에 책만 읽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책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걱정이 될 만큼 막 이게 다독을 하는 겁니다. 뭐 성적은요,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성적은 굉장히 이제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중3까지 왔습니다. 중3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키가 엄마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몸집도, 또 제법 몸집도 이제 커졌어요. 이 엄마의 이제 잔소리와 엄마의 간섭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이 엄마는 애가 왜 이럴까라는 것보다 자기를 이제 거절한다, 거부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아이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엄포도 놓기도 시작하고요. 어떨 때는 아이 앞에서 슬피 울기도 합니다. 너밖에 없다. 또 그런 엄마가 또 불쌍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다가도 또 화내는 자기 자신이 또 한심스럽기도 하면서 또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또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벗어나고 싶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경미한 어떤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어떤 거부 반응까지 우리 보게 되는데, 흔히 이제 중2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중2병이요,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중2병이 있고, 아주 사회 문제형으로 아주 심각한 중2병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자, 그것을요,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요, 특히 이제 마가렛 마울러라는 이 소아정신과 의사는요, 인간의 심리적 탄생이라고 해서 3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폐기, 두 번째는 공생기, 세 번째는 분리개별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기는요, 한 3개월 정도, 생후 3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공생기는 18개월, 또 분리개별하기는 36개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기에는요, 뭐 특별하게 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요,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와 같은
최적의 환경만 제공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또 수면 상태에 오랫동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최적의 어떤 그 환경만 제공해 주면은요, 무난히 그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즉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은 바로 이 시기를 잘못 보내게 되면은요, 자폐증이라는 후천적 정신질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첫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4 내지 6개월은 가장 피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절대적으로 모체로부터 이 아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 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는요, 제대로 잘 보냈을지라도 그 이후에 분리개별하기, 이때는 이제 양육자와 이 아이가 모체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자기의 세상을 찾아서 각자의 어떤 인격체로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분리개별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두 번째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는 2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탄생, 두 번째는 정신적인 탄생, 바로 36개월을 정신적으로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리개별화가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탄생이 된 것일 것이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 탄생에 실패한 거죠. 자, 어떨 경우에 제대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제 이 분리개별하기 때는요, 이제 공생기 때 충분히 이 내면에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어 있죠. 그것을 연료 삼아서 이제는 자기 세상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 동안에 이 양육자는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다독여 주기도 하고, 또 그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딱 36개월 그쯤에 가게 되면은요, 아, 이제는 내 눈에 양육자가 보이지 않아도 양육자는 내 내면에 존재한다 라는 항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요, 대상 항상성 혹은 대상 항구성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어진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가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늘 내면에는 양육자가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이 내면에 심어준 어떤 그런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분리개별화 시기에 이제 잘 이제 보냈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이제 그 뒤에 이런 캥거루족이나 또 리토르족이나 헬리콥터 맘이나 뭐 이러한 어떤 그 문제들이 이제 없을 텐데, 바로 이 분리개별하기에 실패한 아이들이요,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분리개별화를 한 번 더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바로 중2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부하고 싶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분리개별아를 성공시켜 준 엄마라고 한다면은요, 당연히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때 36개월 때 했던 대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고 뭔가 또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어떤 이 중2병의 어떤 그런 시기에 뭔가 독립적으로 또 시도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 분리개별아의 실패를 하게 한 그 부모는요, 그때도 불안했고 또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잔소리가 시작되고 간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 이미 제1의 분리개별아기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제2의 분리개별아, 다시 한번 독립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어떤 그런 개체성을 찾고자 이 아이가 부모, 그 엄마에게 엄마의 뜻에 또 거부 반응도 또 일으키고 또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러니 이 엄마가 굉장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계속 이제 옥죄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답답하고 또 거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동굴 속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도서관 어디인가 파묻혀서 책만 읽는 겁니다. 네. 책만 읽는 거예요. 이제는 곧잘 했던 이 학업에도 이제는 점점 그 흥미가 떨어집니다. 왜냐? 엄마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좋았을 때 내가 좋아한 것보다도 아이가 좋아한 것보다도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서서히 이제 청개구리띠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긋나다가 결국은 끝까지 이제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아이가 있고, 끝까지 이제 부모하고 반대되는 어떤 그 길을 가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엄마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자, 이 두 경우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어떤 게 더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현재 어떤가요? 자,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어긋나더라도 자기 길을 고집 피우면서 가는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위험한 거는요, 그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아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캥거루족, 리터루족, 헬리콥터맘. 자기 자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없이 계속 그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 36개월의 분리개별하기. 그때 이 양육자가 얼마만큼 이 아이를 분리시키고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성장시켰느냐.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1의 분리개별아에 실패한 아이들은 한 번 더 시도한다라는 거죠. 청소년기 때 흔히 말하는 중2병이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시도하는데, 이때 제1의 분리개별아는 실패했지만 제2의 분리개별아는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제1의 분리개별하기도 실패하고 제2의 분리개별하기도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분리개별아, 제1의 분리개별아도 성공시켜주고 또 제2의 분리개별아도 성공시켜서 당신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1의 분리개별아에 실패했지만 제2의 분리개별아기는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뭐 어떤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제2의 분리개별아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서 이 아이가 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줬을 수도 있고, 1의 분리개별아도 제2의 분리개별아도 다 실패해서 이 아이가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자, 여러분, 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가 분리개별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 자녀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그게 힘들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힘들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분리개별아를 위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신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스스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리개별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분리개별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어떤 이 내면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또 사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